안녕하십니까. 산업위생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이번 시간은 산업위생 기사실기 2024년 제3회 기출문제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문제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 법규의 내용 중요하죠.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해야 하는 경우 3가지 적으시오. 그죠? 잘 출제가 되진 않았기 때문에요. 파란색 별표 다시 한번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근골격계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근골격계 질환 질병이다라고 인정받은 근로자가 1년에 10명 이상 발생했을 때가 해당됩니다. 근골격계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아까는 10명인데요.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이지만 발생 비율이 그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 예를 들어서 근로자가 채 50명이 안 돼요. 그 중에 5명은 10%가 넘죠. 그죠? 그걸 설명합니다. 근골격계 질환 예방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이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볼게요. 근골격계 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하는 경우입니다. 첫 번째는 근골격계 질환으로 업무상 질병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두 번째는 10명의 절반이죠.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5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인데 발생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가 되고요. 세 번째는 근골격계 질환과 관련하여 노사 간 이견이 지속되는 사업장입니다. 이렇게 적어도 될 것 같은데요. 기억나신다면 사업장으로 고용노동부 장관이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시행할 것을 명령한 경우까지 적으시면 더 좋습니다. 자, 1위에 또 나왔죠. 그죠? 근데 또 나왔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장 내에 설치해야 하는 안전보건 조직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명칭을 적으시오 했습니다.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 의결하기 위하여 근로자와 사용자가 같은 곳으로 구성되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설치 운영해야 한다. 그죠? 구성 한번 보고 지나갈게요. 지금 출제되는 걸로 봐서는 출제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근로자위원입니다. 근로자 대표고요.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한 명은 너무 작으니까 이상의 명예 산업안전감독관입니다. 근로자 대표가 지명하는 9명은 너무 많으니까 이내의 이렇게 기억합니다. 사업장의 근로자에 해당됩니다. 사용자위원은 사업주 측이다 보시면 됩니다. 사업의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 보건관리자 1명, 산업보건의 선임되어 있다면 산업보건의 들어가고요. 사업의 대표가 지명하는 9명은 너무 많으니까 이내의 사업장 부서회장, 안전부장 말고 예를 들어서 생산부장, 기술부장 있다면 부서장이 들어간다. 그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고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심의 의결 사항도 같이 한번 살펴볼까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은 노사협의체의 심의 의결 사항하고 동일합니다. 안전에 관한 중요한 내용을 의결하고 결정한다라고 했죠. 그래서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그 다음에 근로자의 건강진단 등 건강관리에 관한 사항, 산업재해가 아니고요. 중대재해입니다. 중대재해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재해가 난 김에 산업재해 통계 기록 유지에 관한 사항, 그죠? 이런 내용들은 안전, 보건, 관리, 책임자 직무 거의 유사합니다. 왜냐면요. 안전보건관리 책임자는 우리 회사의 안전과 보건을 총 책임지는 사람이고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는 안전과 보건의 중요한 내용을 심의 의결하는 회의죠. 그래서 거의 유사하다 보시면 돼요. 근데
모든 재해가 날 때마다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할 수는 없죠. 그래서 요거는 중대재해입니다. 자, 그 밖에 회사의 굵직한 계획 수립, 그죠? 산업재해 예방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회사 내에서 지켜야 될 규정, 안전보건 관리 규정의 작성 및 변경에 관한 사항 포함되어 있죠. 이런 내용 위주로 기억하시면 되는데요.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직무와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심의 의결 사항이 거의 유사하다. 이렇게 기억하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파란색 별표 붙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아세트알데히드를 취급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받아야 하는 건강진단의 명칭인데요. 아세트알데히드는 특수건강진단 대상이 되겠습니다. 이 제목 수정하겠습니다. 특수건강진단 대상 유해인자다. 이렇게 수정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요거는 참고로 한번 보고 지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요것도 별표. 최근 들어 위험성 평가가 참 잘 나오고 있는데요. 암기 안 되셨으면 파란색 별표 붙입니다.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사업주는 위험성 평가를 실시할 때 해당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합니다. 위험성 평가 시에 근로자를 참여시켜야 하는 경우 3가지를 적어보라 했습니다. 첫 번째는요. 현장의 사업장에 어디에 위험이 존재하는지 제일 잘 아는 게 일하는 근로자죠. 그래서 해당 사업장 유해 위험 요인 파악하는 경우에 필요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A라는 위험은 위험 수준이 어느 정도다. 이것도 일하는 근로자가 가장 잘 알죠. 그래서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 수준을 판단하는 기준을 마련하고 유해 위험 요인별로 허용 가능한 위험성 수준을 정하거나 변경하는 것. 자, 이거는 위험이 5 정도인데 이거는 허용 안 된다. 이거는 위험이 1 정도인데 이 정도는 조금만 조심하면 되니까 허용된다. 이것도 근로자가 가장 잘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세 번째는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여부 결정하는 것. 위험성, 허용 가능 수준 결정이고요. 세 번째는 위험성 감소 대책 수립하여 실행할 때, 실행한다는 건 위험성 감소 대책을 지키는 거죠. 근로자가 해야죠. 그죠? 위험성 감소 대책 실행 여부 확인을 할 때도 옆에 있는 근로자가 실행하는지 확인하는 것 또한 근로자입니다. 그래서 한 3가지 정도요. 위험성 평가할 때 근로자를 참여시키는 경우, 사업장의 유해 위험 요인을 파악할 때, 유해 위험 요인의 위험성이 허용 가능한 수준인지 결정할 때, 그 다음에 위험성 감소 대책을 수립하여 실행하는 건 근로자가 실행해야 되니까요. 이렇게 3가지 정도가 암기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 또 역시나 법규 내용인데요. 요거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하지 않은 거 아닙니다. 별표 한 2개 붙여도 되겠네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의 보존 기간을 적으시오. 네, 그렇게 법에서 중요한 건 아닌데요. 법규 내용이라 제가 별표를 하나 더 추가했습니다. 참고 보겠습니다. 작업환경 측정 결과를 기록한 서류는 기간을 5년으로 한다라고 했고요. 다만 고용노동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물질, 요건 대부분 발암성 물질입니다. 발암성 물질에 대한 기록은 30년. 왜냐면 암은 1, 2년 내에 생기는 게 아니니까요. 자, 기록한 서류는 5년인데요. 주의해야 됩니다. 작업환경 측정에 관한 일반 서류는 3년입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함께 추가로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6번도요. 2개에서 3개 단글로 출제되죠. 그죠? 건고 온도가 28.3, 자연 습구 온도 21.7도씨, 흡구 온도가 31.4도신 실내 작업장에 습구 흡구 온도 지수를 계산해라. 그죠? 옥내 또는 옥인데요. 태양 광선이 내리쬐지 않을 때 WBGT는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플러스 0.3 곱하기 흡구 온도였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실내이기 때문에요. 0.7 곱하기 자연 습구 온도 21.7 플러스
0.3 곱하기 흑고 온도 31.4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24.61 도시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검지관도 중요하죠. 그죠? 필기에도 잘 나왔는데요. 파란색 별표 하나 붙일게요. 왜냐하면 장점만 물었는데 장단점을 2가지 다 적으시오라고 출제되었습니다. 자, 공기 중에 가스나 증기상 유해 물질 채취에 사용되는 검지관의 장단점을 3가지 적어라. 암기법을 먼저 볼게요. 장점입니다. 간편하고 빠르고 재현되고, 그죠? 그래서 장점은요, 사용이 간편하다. 반응 시간이 빨라서 빠른 시간에 측정 결과를 알 수 있다. 빠르고. 그 다음에 재현된다 했다. 그죠? 네. 뭐 여기선 재현된다는 안 나왔네요. 안전해서 전문가가 아니라도 사용 가능하다. 안전하다라고 했다. 그죠? 맨홀이나 밀폐 공간에서 산소가 부족하거나 폭발성 가스로 인하여 안전이 문제가 될 때도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고요. 전문가가 아니라도 사용할 수 있다. 숙련된 산업위생 전문가가 아니라도 어느 정도만 숙지하면 사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뭐, 3가지 적으시오. 사용이 간편하다. 빠른 시간 내 측정 결과를 알 수 있다. 산업위생 전문가가 아니라도 어느 정도 숙지하면 사용할 수 있다. 뭐 이거 쉬울 수도 있고요. 밀폐 공간 등 안전이 문제가 될 때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다.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점 볼게요. 민감도 특이도가 낮고 단시간 측정만 가능하다. 요거 암기하면 쉬울 것 같아요. 민감도가 낮으면 비교적 고농도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특이도가 낮습니다. 단시간 측정만 가능하다. 요것만 해도 3가지 나온다. 그죠? 또 미리 측정 대상 물질에 동정이 되어 있어야 측정이 가능합니다. 세기 시간에 따라 변하므로 제조자가 정한 시간에 읽어야 하고요. 한 검지관으로 단일 물질만 측정할 수 있습니다. 색 변화가 선명하지 않아 주관적으로 읽을 수 있어서 판독자에 따라 변이가 심하다. 나머지 암기 쉬운 내용 위주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앞에서 출제되었습니다. 입자 직경에 적합한 포집 기전을 적으시오. 입자가 작을수록 뭐다? 확산이다 라고 했고요. 입자가 커질수록 관성 충돌이다. 큰 것끼리 충돌한다. 그죠? 중간은 직접 차단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다. 그죠? 그래서 입자가 작은 1번은 확산, 2번은 확산하고 직접 차단이 함께 이루어지고요. 3번은 직접 차단하고 관성 충돌이 함께 이루어진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뭐 별표 2개에서 3개 기본 문제 출제되었죠. 그죠? 분진을 포집하는 요가 필터의 분진 포집 전의 질량이 10.8이고요. 동일한 요가 필터로 1.958m 삼승의 공기를 포집한 후의 질량은 11.9다. 먼지가 들어가서 무거워졌다. 그죠? 분진의 농도 mg/m 삼승을 계산하라. 위에는 mg이고요. 밑에는 미터 삼승을 대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mg은 먼지의 질량이죠. 포집한 후가 11.9고요. 포집전은 포집전은 10.8이다. 그죠? 요가 필터의 10.8. 이게 mg 먼지의 무게가 되겠죠. 빼주면. 그 다음 mg이고요. 1.958m 삼승의 공기다. 1.958 단위가 미터 삼승이니까요. 그대로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0.56mg/m 삼승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작업 공정 A에서 증기압은 25고 TLV 100입니다. B는 증기압이 100이고 TLV 350이고요. 2가지 종류 유기용제 사용하고 있습니다. 각 유기용제별 포화 농도와 증기 위험도 지수를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자, 포화 농도는요, 대기압이죠. 760mmHg분의 주어진 물질의 증기압을 계산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A 유기용제는요, 760분의 현재 증기압이 25가 되겠습니다. 곱하기, 이 포화 농도를 단위를, 여기 지금 단위가 생략되었는데요. ppm이라고 하겠습니다. 여기 단위가 ppm이기 때문에요. 포화 농도 ppm으로 계산할 때는 곱하기 10의 6승을 곱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32894.74 ppm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증기 위험도 지수 VHI는 로그 TLV분의 농도 해주시면 됩니다. 그죠? 그래서 예, 지금 증기 위험도 지수는 로그 하시고요. TLV가 100이다라고 주어졌죠. 100분의 농도인데요. 금방 계산했는 포화 농도 32894.74 요거를 넣어서 계산하시면 되고요. 예, 단위가 없다 그죠? 2.5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B도 동일하게 계산하면 되겠죠? B는 예, 포화 농도는 예, 대기압 760분의 문제에서 주어진 증기 농도 100 곱하기 ppm을 나타내기 위하여 10에 육승하면 131578.95고요. 단위는 ppm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VHI 계산하겠습니다. 자, 는 로그 하시고요. 예. 지금 현재 B는 TLV가 350이죠. 350분의 금방 계산했는 131578.95 요거 계산기로 계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요, 값이 2.58이 나오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번 넘어가겠습니다. 기출에 있었죠, 그죠? 다음 데이터를 이용하여 기하 평균, 기하 표준 편차를 계산하라 했고요. 그래프를 이용하는 방법을 사용하라 했습니다. 자, 우리가 기하 평균이라는 건 누적 분포 50%에 해당하는 값이 기하 평균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50%에 해당하는 값은 0.2가 되겠습니다. 기하 표준 편차는요, 50%에 해당하는 값분의 84.1%에 해당하는 값, 50% 0.2분의 84.1이 0.65고요. 또는 15.9%, 그죠? 0.05분의 50% 0.2죠, 그죠? 자, 요렇게, 네, 84.1% 잘못 대입했네요. 예, 0.8이다, 그죠? 자, 그러면 요것 또는 요것인데요. 계산하면 4가 되겠습니다. 자, 요렇게 하면 100이죠. 요렇게 해서도 100입니다. 그죠? 50%분의 84.1 또는 15.9분의 50%다. 요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역시 잘 나온다. 그죠? 작업장 내부 온도 35, 외기 온도 15입니다. 열 부하량 25,500kcal/h일 때 hour이고 예, 필요 환기량 리터 3승 per hour 계산하라. 그죠? 단위만 주의하시면 자, 앞에서도 출제가 되었죠. 예, Q는 하시고요. 0.3 곱하기 델타 T는 온도의 변화죠. 그죠? 온도 차이기 때문에요. 내부 온도 35 마이너스 외부 온도 15 해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작업장 내 열 부하량이 되겠습니다. 25,500이 되겠습니다. 계산하니까요. 4,250이 되고요. 미터의 3승 per hour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네, 역시나 잘 나오죠, 그죠? 이거는 뭐 별표 2개에서 3개까지 붙여도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번에는요, 후드의 속도압 VP가 12다라고 주어졌고 정압이 주어졌습니다. SP 또는 SPH 후드니까요. 후드의 유입 계수를 계산하라 라고 했습니다. CE를 계산하라.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후드의 정압을 계산하는 공식 SPH는 뭐였습니까? VP의 1 플러스 FH가 되겠다. 그죠? 자, 그럼 여기에서요, 우리가 FH가 뭐죠? 압력 손실 계수 FH는 유입 계수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이죠. 요거를 계산하면 유입 계수를 계산할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예, 우리 압력 손실 계수를 계산하는 식으로 바꿔볼게요. 예, 1 플러스 FH만 남기고 곱해졌는 VP를 넘겨주면 밑으로 가겠죠. VP분의 SPH가 됩니다. 자, 그러므로 FH는 더해졌는 1은요, 뒤에 가서 빼주면 되죠. 그죠? SPH-1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VP가 얼마냐면은 12다 주어졌죠. 정압 SP는요, 20이죠. 마이너스 1. 요거 계산하니까 0.67이 나왔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요. FH는 CE의 제곱분의 1 마이너스 1인데 CE에 관한 식으로 바꿀게요. 마이너스 1을 넘겨주면 FH 플러스 1이다. 그죠? CE의 제곱분의 1 분의 1입니다.
분의 1이니까요. 분자 분모 반대로 바꿀게요. FH 플러스 1분의 1은 CE의 제곱이 되죠. 제곱을 없애면 여기에 루트를 해주면 되죠. 그래서 결국 CE는 루트 FH 플러스 1분의 1이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루트 FH가 얼마냐면요. 0.67이죠. 플러스 1 분의 1 요거 계산하시면 되고요. 0.77이죠. 개수기 때문에 단위는 없죠. 그죠? 그래서 유입개수 0.77이다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자, 요것도 뭐 앞에서 여러 번 나왔죠. 그죠? 고열 배출원이 아닌 탱크 위에 캐노피형 후드를 설치하려고 합니다. 후드의 크기가 2.5 곱하기 1.5이며 제어 속도는 0.3m/s고 배출원에서 후드 개구부까지의 높이가 0.7m일 때 필요 송풍량을 계산하라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필요 송풍량의 단위가 Q 미터 3승/per minute다. 그죠? Q는 아시고요. 공식이 60 곱하기 1.4 곱하기 PVD가 되겠습니다. 지금 주어진 조건이 P와 V와 D가 주어졌으니까 요 식 이용하면 되겠죠. 60 곱하기 1.4 곱하기 P가 뭐냐면요. P는 작업대의 주변 길이입니다. 요 길이가 되겠죠. 요 둘레. 그죠? 근데 지금 현재는 2.5 곱하기 1.5다 했으니까 이게 2.5고 1.5죠. 이게 반대도 2.5, 1.5 있으니까요. 결국은 2 곱하기 x 플러스 y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P는 2 곱하기 2.5 플러스 1.5 한 게 P가 됩니다. 계산하면 8m가 나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1.4 곱하기 P는요, 8이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속도가 0.3m/s 다 주어졌고요. 그 다음에 후드 개구면 값이 높이는 0.7m이다 라고 주어졌죠. 주어진 값을 대입하시면 141.12고요. 단위는 미터 3승/min다. 그죠? 자, 송풍량의 단위가 미니트고 속도의 단위가 미터/s였기 때문에 Q는 할 때 60을 곱해줬다. 그죠? 그 다음 앞에서도 나왔습니다. 암기 안 되신 분들은 파란색 별표 스스로 하고 다시 체크하세요. 국소배기 장치를 처음으로 사용하는 경우나 국소배기 장치를 분해하여 개조나 수리한 후 처음으로 사용할 때는 사용 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국소배기 장치의 사용 전 점검사항 3가지를 적어라. 그 밖에는 보통 제외하고 적으라고 나오죠. 국소배기 장치 성능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외합니다. 그죠? 자, 사용하기 전에 점검할 사항은요. 덕트와 배풍기 분진 상태입니다. 덕트의 접속부가 헐거워졌는지 여부, 흡기 및 배기 능력 이렇게 3가지가 되겠습니다. 16번 역시나 단골로 잘 나오죠. 그죠? 3개 붙여도 되겠죠? 작업장의 음압 수준이 96dB이고요. 차음 평가수 19인 귀덮개 착용하고 있습니다. 차음 효과부터 계산합니다. 차음 효과는 NRR-7에 0.5 곱한다. 그죠? 그래서 NRR이 19죠. 마이너스 7 곱하기 0.5 하면은 6dB만큼 차음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근로자가 노출되는 음압 수준은요. 현재 음압이 96인데 여기서 6만큼 차음이 되니까 90이고요. 자, 요 단위 그대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죠? 데시벨 A. 단위가 없더라도요. 보호구의 단위는 법의 기준이기 때문에 데시벨 A이다 기억하시고요. 역시나 많이 나왔습니다. 자유공간에 위치한 음향 출력이 1W인 무지향성 점음원으로부터 25m 떨어진 곳의 음압은 얼마인가 라고 했습니다. 자, 우리가 무지향성 점음원이죠. 근데 현재는 이제 자유공간이다 라고 했다. 그죠? 그래서 자유공간 또는 공중 구명파에 위치할 때는요. SPL은 PWA-20로그R에 -11이고요. 반자유공간, 바닥이나 벽이나 천정이나 방구면파에 위치할 때는 SPL은 PWL-20로그R-8이었죠. 근데 현재는 자유공간이다라고 했으니까 위의 식에 적용을 받겠죠. 그죠? 대입해 보겠습니다. SPL은요. PWL-인데 지금 주어진 건 1W지 PWL이 아니죠.
그래서 PWL을 계산하도록 하겠습니다. PWL은요, 10 곱하기 로그가 기본이었다, 그죠? W0분의 W인데요. W0는 10의 마이너스 12승이었죠. 12승 와트고요. 주어진 W는 1와트입니다. 요거 계산하니까 120 데시벨이 나옵니다. 그래서 SPL은 PWL 120 마이너스 20 곱하기 로그 현재 거리가 25m다라고 했죠. 마이너스 12를 계산하시면 되겠습니다. 계산하면 81.04 데시벨이 답이 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하겠습니다. 처음 출제된 문제입니다. 자, 네. 물질의 노출로 인하여 피부의 색소를 증가시키는 물질하고 색소를 감소시키는 물질을 한 가지씩 적고 색소 침착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을 적어라 라고 했습니다. 자, 색소를 침착하는 물질의 대표적인 게 타르. 그죠? 자, 그 다음에 벤조피렌 광독성 식물도 있고요. 무기비소, 타르도 쉽고 금은도 쉽죠. 그죠? 비스무스, 수은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자외선, 적외선, 마이크로파, 이온화 방사선도 색소를 침착시키죠. 근데 여기 물질이었기 때문에요. 타르나 은, 금, 요거는 금속이죠. 그죠? 수은. 타르 대표적으로 기억하시면 되고요. 감소시키는 물질의 대표적인 게 페놀입니다. 하이드로퀴논 적으셔도 되겠습니다. 한 가지씩이니까요. 침착시키는 건 타르. 그 다음에 감소시키는 건 페놀. 이렇게 기억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예방법이죠. 화학물질이 비산하는 작업 공정 장비를 밀폐하거나 격리한다. 화학물질이 비산되지 않게 밀폐시키거나 뚜껑 덮거나 격리, 멀리 떨어뜨리는 거고요. 보호구를 착용하고 그 화학물질이 침투하지 않는 불침투성 보호장갑, 불침투성 보호복 같은 거 착용하고요. 피부에는 보호크림 도포하고 독성이 작은 물질로 화학물질을 대체하는 것도 대책이 되겠죠. 예방하기 위한 방법 한 가지니까요. 작업 공정 장비를 밀폐나 격리한다 또는 보호구 착용한다 정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처음 출제되었습니다. 보기에서 설명하는 문서의 명칭을 적으시오라고 했습니다. 특정 업무를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일관되게 실시할 목적으로 업무의 절차나 수행 방법을 상세하게 적은 문서이다. 그죠? 이렇게 특정 업무를 표준화된 방법에 따라 작업을 하기 위해서 적은 문서를 표준 작업 지침서다라고 합니다. 자, 요건 한번 보고 다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건강진단에 관한 법규 내용이 지금 계속 출제되고 있죠. 그죠? 별표 2개 달고요. 자, 틀리신 분 파란색 별표 다시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는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괄호 작업 전환 이거 보니까 진단 결과 어떤 그 건강진단 실시에 따라 결과가 좋지 못할 때 하는 대책이 되겠다. 그죠? 첫 번째는 작업 장소 변경. 소음에서 소음성 난청이 있다면 작업장 변경해줘야죠. 그죠? 작업 전환, 다른 업무로 바꾸거나 자, 그 다음에 근로시간 단축, 일하는 시간을 줄이거나 야간 근로는요,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인데요. 야간 근로의 제한, 작업 환경 측정 또는 시설 설비의 설치 개선 등의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합니다. 다시 한번 볼게요. 건강진단 결과 근로자 건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첫 번째는 작업 장소 변경, 작업 장소를 변경하고 작업 전환, 다른 일로 전환하고 근로시간 단축, 일하는 시간 줄이고 야간 근로 제한, 그죠? 건강이 나쁠 때 야간 근로 줄이고요. 작업 환경 측정 또는 시설 설비의 설치 개선이 조치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3회 기출 풀었는데요. 24년도는 1, 2, 3회가 계산 문제 굉장히 수월하게 출제되었습니다. 그 대신 법규의 비중이 높아졌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틀리신 내용들은 다시 한번 파란색 별표하시고 다시 체크해 주시고요. 자, 시험 전에 우리가 1과목의 특히나 법규 부분 다시 한번 정리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